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9월 9일 마감 시황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린이도 주식 투자 이길 수 있는 시장임을 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텐베거라고 적어놨는데, 텐베거가 뭐 10루타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10배 주식을 논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 큰 주식 투자에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0.5%입니다. 0.5%고 은행 정기예금이 1금융권이 아마 뭐 KB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1년 정기예금이 아주 무슨 뭐 특별 금리가 아닌 이상 1% 이하로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대지저금통에 돈을 넣고 뭐 은행에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내로 1억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1%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이죠. 근데 거기서 뭐 15.4% 세금을 떼니까 84만 6천 원이 나올 거고, 그게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 주린이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닐 수 있겠지만 종합과세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단순히 어떤 어, 저축성 투자로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환경은 한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맡기면 내가 오히려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네이달류의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그런 게 하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고수익이 가능한데 주식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거든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와 본질적인 주식의 가치를 알고 나서 투자하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보단 변동성 자산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죠?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정기예금, 정기자금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은행권이 망해도 은행에 예치하면 뭐 사실 그 금융감독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죠. 근데 증권사의 CMA가 조금 금리는 높지만 또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근데 CMA가 뭐 돈을 거의 뭐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또 피해 손실 볼 이슈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새 뭐 시장에서 많이 터진 사모펀드나 뭐 이런 것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어떤 거는 원금을 거의 100% 가까이 손실 보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원금을 100% 가까이 손실 보려면 상장 폐지, 뭐 아니면은 뭐 10분의 1로 감자하거나 뭐 이러면은 거의 원금이 거의 앵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좋은 기업을 사고 좋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정말 발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와 상당히 주식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금리 환경에서 주식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 캐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자산이 마치 위험 자산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을 잠깐 살펴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애플 주식이 이게 5년치의 차트를 가졌어요. 2016년부터 계속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만약에 2016년에 투자를 했으면요,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애플은 이때는 시장도 안 좋았었습니다. 시장 마켓 자체가 테이퍼링 이슈라고 해서 미국이
뭐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17년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코스피가 2600 갔던 시절입니다. 2018년은 약간 미국은 좋았는데 이머징은 안 좋았던 시절이고요. 18년에 애플 주식이 많이 올랐었죠. 그랬다가 이때 많이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에 올랐던 게 하반기에 다 하락했었고 원래 자리였죠. 만약에 18년에 초반에 투자했다가 19년 초반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배당 말고는 먹은 게 없었을 거고 오히려 주가는 자본 차익이 중간에 진입하신 분들은 손실을 났었을 거예요. 근데 2019년은 초반에 만약 투자하신 분들이 올해까지 들고 갔으면은 거의 3배 가까운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최근 단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2016년에 재미는 1년 동안 못 받겠지만 이때 사서 5년 동안 지금 들고 있었으면은 얼마죠? 4배 가까이 먹었겠죠. 19년에 사서 2년치의 주가를 4배 먹는 거랑 3배 가까이 먹는 거랑 16년에 사서 4배 가까이 먹는 거랑 시간 가치의 개념이 다르죠.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다가 2019년 애플을 초반에 딱 샀었으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주식 투자였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미리 예측했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시장은 순응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지 시장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가 마켓 타이밍인지는 그러니까 언제가 바닥이어서 쉽게 이렇게 오를지는 모릅니다. 이 환경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환경을 애플이나 미국 기술주들이 만들어줬어요. 다 아시겠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95년부터 IMF가 중간에 터졌었고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고 또 뭐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었고 그 안에 5년 주기로 95년부터 20년까지 15년 동안 시가총액 국내 기업이 1위부터 10위까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5년의 시가총액 1위가 지금의 약간 그 정말 갖고 있으면 슬픈 한국전력공사였어요. 한전이죠. 2위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2005년에 시가총액 1위를 등극하고 나서 지금 거의 15년 동안 지금 자리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2010년에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121조였던 삼성전자가 이거 얼마 전에 자료예요. 5월달 286조. 그러니까 10년 전에 삼성전자 투자했어도 지금 약 3배 가까운 수익이 납니다. 근데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39조였던 게 지금 14조. 예. 지금 뭐 9월달 시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5월 14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10년 전에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바나 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삼바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없었던 주식이죠. 상장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장기 투자가 좀 전에 애플은 5년 전에 투자했거나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몇 배를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말고 먹은 게 없죠. 10년 전에 투자했으면은. 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의 개념도 마켓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지. 정말로 내가 그냥 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사서 20년 있다 아니면 30년 있다 팔겠다. 이건 장기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내가 투자했던 당시에 좋더라도 중간에 패러다임이 변하면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기업이 못 취하면 포스코처럼 뭐 아니면 한국전력처럼 도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라는 개념은 보유 기간이 내가 중요한 마켓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약간 장기 투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보유 기간이 길다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전에 표로 한국 시가총액 상위 10위의 종목 10개 종목으로 보여드렸고 매력적인 가격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장은 워낙 좋죠. 근데 분명히 또 위기는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유 있는 투자자라면 나는 이 장을 먹을 자신이 없어 하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만약에 위기가 오거나 이런 버블이 꺼졌을 때 또 한번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가격이 싸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가치 투자자에게 할 말이죠. 지금은 가치 투자자가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주가가 급락하거나 밸류에이션만 봤었을 때 우리 재무제표, 재무지표 있죠. 뭐 PER, PBR 이런 기본적인 숫자로 들이대서 들어갈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거는 할인율의 차이랑 금리, 저금리 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넷플릭스 볼게요. 넷플릭스 어떻습니까? 2005년에 이 뭐 지금 그래프는 0불로 나오지만 그렇진 않고요. 한 2, 30불 정도 했었을 거예요. 지금 500불입니다. 11년에만 투자했었어도 이 회사를 20배 가까이 먹었을 거예요. 아니면 17년에만 투자했어도 5배 가까이 먹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201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못 내고요. 오히려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나 지금 웨이브 같은 그 국내 OTT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뜨기 시작했고요.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 못하고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트리밍 뭐 이런 쪽이 상당히 핫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넷플릭스를 과연 집에서 그 월 정액을 결제하고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잘 투자했으면 한 2배 정도 나왔을 겁니다. 결국에 장기 투자는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에 투자하고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삶의 방식을 바꾸는 회사인데 이거 이때 2011년 전에 넷플릭스가 그런 회사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없었습니다. 알았다면은 정말 신이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자, NC소프트 카카오 어떻습니까? NC소프트 니니즈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죠. 카카오 원래 카톡이 나오기 전에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한 회사인 건 아시죠? 그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재미없었어요. 2010년부터 14년 보십시오. 거의 6만 원에서 8만 원인가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카카오가 뜬 건 뭡니까? 언택트 수혜주로 최근에 뜨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올해 매출과 이익 성장률도 정말 좋아졌고요. 그 전에는 그 다음과 결국 합병하기 전에는 고스톱 만드는 회사 정도였어요. 고스톱 게임이요. 카카오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마켓 타이밍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2018년에서 19년에 투자하신 분은 장기 투자 입장에서 딱 맞았어요. 이때 이전에는 마켓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플랫폼에 대혁신의 변화를 일으킬지는 제가 보기에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투자가 최근에 급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단기적인 상승을 이렇게 취하면서 하루에 단타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실전 트레이더 크게 성공하신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결국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은 좋은 종목을 마켓 타이밍에 잘 맞춰서 매매하신 분이었거든요.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업, 뭐 이 여러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의 투자는 1년, 2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 마켓 타이밍은 주식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2005년부터 7년까지 뭐 조선주, 중공업 이렇게 중국이 빅 뭐 설비 투자하기 전에 캐패스를 막 늘리기 전에는 한국 조선이 일본에 그거를 다 따라잡기 위해서 완전히 그 대박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 주가가 났던 거고요. 2011년에 어땠습니까? 차하정이라는 자문형 랩이 좀 붐을 일으켰었죠.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이익도 나고 그랬었고 뭐 15년엔 코스닥으로 대표하는 엔터나 바이오 이런 게 잠깐 한 4, 5개월 반짝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그때 오르다가 결국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무너졌던 기억이 많습니다. 뭐 유럽 재정위기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트리거를 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는 그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팔면은 다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성장주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때그때 분명히 좋은 주식은 있었지만 상당히 지금처럼 종목이 지금은 뭐 10개 중에 5개가 성공한다면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정도로 확률이 낮았던 시기예요. 자, 근데 지금은 환경이 워낙 좋죠? 근데 이런 환경이 제가 보기엔 좀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저금리 정책 계속 갈 거고, 인플레이션을 그 연준에서 정책을 바꿨죠. 평균 인플레이션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풀어놨고, 한국은행도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근데 코로나로 경제 회복은 힘들다 보니까 이게 금리를 인상시키기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슈. 어쨌든 그래서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업, 뭐 카카오 같은 게 되겠죠. 네이버 뭐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 유지. 사실 걱정되는 게 지금 제조업 기반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살아남은 건 SK 하이닉스도 원래 거의 뭐 적자 기업으로 부도날 뻔했었죠. 근데 SK가 인수하면서 하이닉스를,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에 설비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지금의 반도체의 그 메모리, 비메모리 쪽이 아닌 메모리에 거의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쪽은 캐펙스로 투자한 기업이 사실 지금은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매출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정말 재무 정량 지표로 지금 같은 성장주 시기에도 이런 종목은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의 장기 투자. 이게 좀 전에 뭐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될 거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시장을 선도할 성장주, 여기에 마켓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시장을 선도할 성장주를 아무리 잘 골라도 마켓 타이밍이 안 맞으면 5년이 걸릴지 아니면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이, 너는 원론적인 거 그걸 누가 말 못해,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전을 20년 동안 주식시장을 바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원론을 또 알고 접근하는 거랑 원론을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주식 투자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단타를 막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단타 한 달 잘하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이번에 좀 장 이렇게 폭락할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테슬라 뭐 500불에 물려서 지금 300불 초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예요. 텐베거. 야구에서 10루타 뭐 이런 종목이 뭐 하고요. 그 이런 책도 있어요.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10배, 10배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1조 정도 갈 종목을 골라서 사는, 찾아서 사는 게 저희 주식 약간 투자 원칙인데요. 뭐 2천억짜리 사면 2조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10배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골라도. 중간에 4배, 5배만 먹어도 훌륭하죠. 4, 5배 먹는 것도요. 진짜 몇 년에 한 번 먹으면은 그 시드머니가 작더라도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단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좀, 사실 여기 마지막에 먼저 이거 말씀드린 개인적 분석에 따른 의견이며 동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책임하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증권회사 가시면은 뭐 PB들이 뭐 추천했는데 손실 나면 물어내라 뭐 이런 식 고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익 나면 그러면 같이 수익을 쉐어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결국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저도 여기서 면피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업을 소개하는 거고, 제가 보는 기업은 이런 게 텐베거가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해요. DNC 미디어 제가 2만 원대, 뭐 만 원대, 14,000원, 5,000원대 솔직히 처음 봤었고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매일 그 자리였어요. 보시면 18년, 19년, 1년 6개월이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좀 2만 원 뛰면서 팔았으면 억울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버티다가 팔거나 신용이나 레버리지 있어서 현금으로 샀는데도 안 올라. 잘 몰라 기업을. 그래 여기 좀 올랐어요. 근데 1년 반 갖고 있다 이제 10% 20%딱 오르니까 판 거예요. 계속 제자리다가 이러면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10% 20% 1년에 얼마냐? 이것도 나는 좋다 하시는 분께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먹고 딴 거 들어가서 또 물리죠. 그래서 먹을 때는 확실히 먹어줘야 되는 종목들을 골랐으면 제대로 계속 업데이트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댄시미디어는 무슨 회사입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웹툰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블록딜 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을 뭐 1대 주주 신현우 씨한테 더 받았는데 공시 보시면 있고요. 북미 진출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되게 놀라운 게 작년도 19년 2분기 대비 거의 한 150% 이상인가 성장했어요. 원래 해외 쪽은 저는 국내 뭐 웹툰 국내에서만 뭐 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성이 되게 뛰어나면서 올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사실 얘도 언택트의 수혜주예요. 결국 뭐 직콕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출퇴근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지하철 타면요 전부 다 보세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뭐 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 유튜브, 웹툰 다 온라인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기업들이 지금 플랫폼이 장착이 된 거예요. 일본, 중국 쪽 웹툰까지 웹소설 활성화로 수출 고성장 지속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카카오랑 동반성장 기업 가능하겠죠.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인데 결국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때 초반에 샀었으면 상장하고 초반에 샀었으면은 지금 한 4배 가까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신 분 기다리신 분 있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15,000원에 샀다가 저도 팔렸었는데 뭐 지금도 상당히 좋게 봐요. 지금은 단기적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 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계약 작가에 대한 작품을 보유하고 그런 지적재산권 IP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NC 소프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컨텐츠 프로바이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위의 꿈, 한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이로 만화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야 어렸을 때 드래곤볼 한 권 한 권 슬램덩크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서점 가서 샀었는데요. 요새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뭐 성인도 없죠. 그런 개념에서 결국 플랫폼에 장착 무기를 갖고 있고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 깊게 보시다가 본인이 뭐 본인의 가치에서 싸다고 생각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보기에 PER로 보면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그러면은 좀 사기 어렵다 하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요 템버거 종목 중에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주린이도 주식 투자 이길 수 있는 지금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 텐베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종목을 꼭 한 개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은 좀 분산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분산도 또 좋지 않아요. 자기의 적정 자금에 따른 분산이 필요하고요. 저도 항상 텐베거 주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종목 하나 고르면 10% 20% 먹으려고 주식을 저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스타일에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마감 시황이나 분석 원하시면 보시는 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라고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은 정말 실망입니다. 구독 저희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뭐 유튜브 뭐 지금 이제 400명 구독자 됐는데 사실 꿈을 안고 저도 시작했습니다. 템버거 주식처럼 구독자 그래도 10만 원 한번 해볼까 하고 했고요. 저도 주식 투자나 뭐 공부 그리고 시향 이런 거 많이 스터디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테니 제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감사합니다.